북한의 최용해가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미북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리아와 베네수엘라를 거론하며 한 대국의 전횡 때문에 작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한국이 북한에 만나자, 즉 만나서 금강산을 갖다가 이렇게 치워라는 북한을 달래려고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중국을 관광 파트너로 정하고 물밑에서 중국 관광객 한 200만 명을 받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통한 수입으로 시설을 보수 재개발하겠다. 중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지요. 자, 그럴 지금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 측에서 한국에 방위비를 올려라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서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총액에 대한 이견도 크고 한미 간의 협상 전략도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10억 불, 미국은 50억 불로 지금 차이가 크게 나고 있고요. 자, 이 속에서 지금 미국 측에서 성부수가 나왔습니다. 성부수가 뭔가 하면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준 뒤에 미국이 만약에 위기를 맞게 되면 이제는 이 한미 새로운 연합사령부, 한국은 미래사령부라고 요구하죠. 여기서 미국의 위기에도 개입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및 그 주변 위기 상황에서만 한미연합사가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고 난 뒤에는 미국이 동맹이라면 너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너네가 도와주는 것이 동맹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네만 도와주는 게 동맹이냐. 그래서 미국이 위기라고 보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군을 보내라. 이래서 지금 한국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최근에 장사꾼식으로 동맹관계를 돈과 기브앤테이크로 재설정한 이후에 전시작전권을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규칙을 바꿀 때 동등한 동맹협조 원칙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미 당국이 한미 동맹 위기 관리 각서라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맞춘 새로운 서로 간의 동맹의 모양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국지전 상황에서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측이 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라는 말을 한반도 및 유국의 유사시라고 입장을 고치자. 그래서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지금 시리아 등에서 작전을 할 때 한국군을 보내라. 그래서 해외 미국의 분쟁 지역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한국 보고 군대를 보내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동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99.99% 미국이 한국을 돕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 측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했지만은 미국이 계속 미국 유사시 너네도 도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최근에 트럼프가 쿠르드 터키 분쟁과 관련해서 다른 동맹국들도 공정하게 몫을 부담해라. 그러니까 쿠르드 부분에 너네들도 다 보내라.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주로 동맹관계에서 돕던 비대칭적 관계를 이제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로 바꾸자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앞으로 한미 관계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뿐 아닙니다. 문정권 들어서서 정권 내 외부에, 해군 일부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허용 안 해줄 거다. 일부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무슨 한국이 아주 쉽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보수 쪽의 그런 채널에서도 쉽게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자체적인 핵 잠수함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지금 미국 해군사나 해상체계사령부의 프로그램 분석관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핵 잠수함은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만큼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이라도 이 기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석가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핵 잠수함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자체 개발을 할 경우에 아마 우리가 아닌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런데 한국은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핵 잠수함 러시아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몇 개 만들어줬죠. 사고 여러 번 났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 잠수함 문제, 한국이 마치 프랑스 등을 통해 핵 잠수함이 가능한 듯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기 수준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거듭된 지금 연말 시한에 대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대하는 셈법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차단될 수도 있다고 미 하원 중진 의원들이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바뀌어야지 미국이 바뀔 리가 없다. 북한이 바뀌지 않는다면 협상의 전망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의원들이 미국에 갔을 때 따끔한 충고를 했던 엘리엇 엥겔 민주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가 강경하게 대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일부 무식한 일베나 이런 류의 친구들은 트럼프 비판한다고 저를 욕하는데요. 그러면서 황장수가 월언을 띄운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요.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외교위원장이 북한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한테 트럼프가 협상한다고 거기에 찔러대지 말고 자세 똑바로 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훨씬 더 강경하고 터프하게 달아야 된다. 북한의 말만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다뤄야 된다. 일부 핵무기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장은 일부 핵무기만 포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라고 간주할 수 없다. 즉 아무것도 아닌 거다는 거죠. 북한이 핵을 조금 줄인다는 게.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아예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화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인 이 마크 메도우스 의원도 미국의 셈법은 변화가 없을 거다. 트럼프가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하노이에서 회담을 합의 없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북한과 대화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이해를 해서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년 초에 도발에 나설 거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피처 패트릭 미국 국무부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제 시한을 거의 현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캠페인에 내년 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트럼프를 압박해서 양보를 받아내든지,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한테, 북한한테 유리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계산을 해서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인 연말까지 해결해라. 만약에 연말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도발에 나설 거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 대선 캠페인 때 북한하고 잘 됐다라는 트럼프의 말들이 다 뻥이라고 하는 부분을 폭로하겠다고 지금 북한이 협박하고 있고, 결국 트럼프는 대선에서 북한과 전쟁 상황을 끌고 가는 부분이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북한은 2017년처럼 장거리 미사일을 대선 국면에서 미국으로 쏘고 핵실험도 계속하고 하겠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도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안에 미북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가 앞날을 내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외교 천회를 통해 우리 군에다가 북한의 SLBM과 생화학무기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이번 달에는 직접 방한해서 우리 외교 당국자들한테도 물었다고 합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이런 거를 한국군에다가 북한 무기에 대해서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부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심각성 부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묻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에다가 현재 신축된 북한의 신포항의 시설에 잠수함을 얼마나 둘 수 있느냐, 공사 중인 시설이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의 정박장이 될 수 있느냐, SLBM 잠수함의 건조비가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냐, SLBM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도 자율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지 매우 의아스러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해 가라니 역으로 만나서 풀자고 실무 제안을 한 한국의 어리석음이요, 정말 한심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제 북한은 한국 상대하지 않고요, 미국을 상대로 대선 때 사고를 칠까? 그는 미국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을 향한 공격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너네들이 지금 12월까지 남은 2달하고 좀 며칠 동안에
너네들이 우리가 요구한 입장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너네들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사고 치면 트럼프 너 떨어지지 않겠느냐. 너 떨어질래? 우리 거 받아서 굴복할래?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에 무슨 회담을 해 주겠습니까? 이제는 북한은 한국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미국 대선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